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경매 공부를 하시던 분 중에서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료 경매 정보지를 매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경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두 군데를 알려드리고 그 무료 경매 정보지로 어떻게 권리 분석을 활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보다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최소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고, 권리 분석은 유료 경매 정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그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 5% 이상은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대한 저희 이론 공부는 이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 권리 분석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무료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료 경매 정보지는 유료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내 비용을 많이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더 경매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유료로 결제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무료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유료나 무료 경매 사이트를 활용하시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경매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에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을 하셔서 하단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로 들어가십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해서 물건 상세 검색을 클릭하면 조건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해보시고, 여기에 길별 검색도 있습니다. 법원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전 인천법원을 선택했는데 일자별로 이렇게 경매 사건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경매 공부하신 분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사건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 경매 사건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자였고 경매 사건 번호가 요거였어요. 이게 좋은 물건이고 그렇다기보다는 권리 분석하다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신 거고, 또 다른 분께서는 이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해도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매 정보 사이트를 대입을 하면서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에서 이걸 클릭을 해본다고 하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른 경매 사이트들이 취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사진을 클릭해 보면 이 집이에요. 이게 입구고 302호, 301호 이렇게 두 개로 쪼갠 상황인데 이렇게 안내가 다 나옵니다. 위치도 나오고 이 3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정보는 이 법원 경매 정보를 봐도 충분한데, 자,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하고 살펴보면 저희가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하는 그 날짜죠. 여기에 모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 위치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배당 요구 종길이 나오고,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 같은 게 없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던 거고, 그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요때까지 배당 요구를 한
세입자들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301호, 301호, 302호 이렇게 되어 있죠. 301호에 그런데 세 사람이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분이 경매를 신청한 분이에요. 그리고 날짜들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뭔가 복잡해 보이고 여기 특별하게 어떤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매각으로 소멸이 되지 아니하는 것.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그리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인수되는 게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여기 추가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둘은 부부고 이재주는 예전에 전세권 등기를 했고, 현황 조사서와 감정평가서까지 보고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볼게요. 현황 조사서를 클릭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과 위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자료고,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권리 분석, 그러면 무료 경매 정보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네이버에 경매 마당이라고 검색합니다. 경매 마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클릭해서 사이트로 이동하고 사건 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2020 타경 이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집 나오죠? 사건 번호 여기 입력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우측에 아까 봤던 똑같은 정보들이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연동이 돼서 따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아까 봤던 똑같은 서류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권리 분석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되어 있고 표현을 해줬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자선분 여기 소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단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인수 친절하게 저희가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보다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뭔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원 경매 정보를 보시고 무료 사이트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료 경매 정보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료 경매 정보 중에서 네이버 경매는 조금 더 자세합니다. 네이버 경매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면 똑같이 아까 경매 사건 번호를 줘야 합니다. 여기 아까 그 사건 번호예요. 클릭을 하면 똑같은 건물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대항력 있다,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한다, 매수인 인수한다, 선수인 전세권 등기자, 임차권 등기자, 경매 신청인, 그리고 등기부 현황 내려가면 여기 소멸, 인수 되어 있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두 가지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무료니까요. 그리고 이게 좋은 건 관련 자료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것들도 있어요. 이거 다 클릭하면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건물 등기 클릭해 볼게요. 건물 등기부도 열람용이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전 날짜예요. 이거 현재 날짜는 아니니까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나중에.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 검색이 돼요. 예상 배당표를 한번 클릭해 보죠. 예상 배당표. 내가 최저 매각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액 인수, 잔액 인수, 잔액 인수. 이만큼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입찰자는 금액을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세에서 이만큼은 내가 떠안아야 되니까 차감을 하고 그 가격 밑으로만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2천만 원이라고 제가 바꿔볼게요. 낙찰 예상가 적용하기 클릭하면 이 밑에 숫자들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5,800이죠. 낙찰 예상가 적용하기 클릭하면 5,100으로 줄었어요. 당연히 배당 받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 금액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고, 입찰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입찰표 작성 클릭하면 여기 길 입찰표 나오죠.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까지 입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정보 입력해서 출력이 가능해요. 인쇄하기도 되고, 또 위에 공동입찰 위임장 클릭하면 추가적인 서류도 생성이 됩니다. 여기 공동입찰 신고서도 생성이 되죠. 밑으로 이 정보들 입력해야 되고, 2명 이상 입찰할 때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생성이 되고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쇄하기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아까 경매 마당보다 활용도가 높죠. 옥션1이라는 사이트랑 연동이 되어 있고, 옥션1은 유료 결제이기 때문에 네이버 경매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명당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 하나당 3건이 무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1인당 네이버 경매는 9건이 무료예요. 한 달에. 그러니 내 배우자나 가족, 부모님 등에게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2명한테만 빌려도 한 달에 27건은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당 9개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경매 마당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 충분히 처음에는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유료 경매 사이트 매월 결제를 하시고 1년 단위로 결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겠죠. 오늘은 무료 경매 정보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코로나와 독감 조심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